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는데요. 네. 이제 결론은 크리스마스를 없애는 걸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없애는 걸로. 그래서 산타도 없애고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결론 저희가 내렸습니다. 쉬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서 과장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 이 주제를 가지고 의식의 흐름대로 네. 규칙 없이 마구잡이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들을 보면 대략 이제 사람들의 니즈를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저스트 홀리데이로 크리스마스를 보는 거예요. 영어. 그래서 네. 연인과 가족의 날. 두 번째는 이제 이웃 사랑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이웃과 사랑을 나누려는 거. 세 번째,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이미지들, 빨강색, 초록색, 산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연인과 가족의 날, 홀리데이로 보는 거죠. 연관 검색어로 뭐가 있냐면 크리스마스 데이트, 뭐 겨울 여행, 호텔 연말 패키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게 있어요. 모텔은 안 됩니까? 모텔 됩니다. 네. 근데 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거는 취향껏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용어 논쟁. 메리 크리스마스 대 해피 홀리데이. 그 다종교 국가에서 종교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원래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홀리데이를 쓰고 있었어요. 좀 됐죠, 쓴지. 네. 원래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트럼프가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PC 운동이라고 이제 다 아시죠? PC하게 PC 컴퓨터잖아요, PC가. 폴리티컬 콜렉트니스의 약자인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 네. 정치적 올바름 운동.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신문 많이 보는데 모든 종류의 편견이 섞인 차별적 언어를 쓰지 말자. 이게 PC 운동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오래된 거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낙태 대신에 임신 중절을 쓰자. 뭐 요런 게 이제 PC 운동의 또 뭐 페미니즘적인 것들 뭐 요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PC 운동의 한 선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해피 홀리데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란 용어가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무슬림, 유대인, 뭐 무신론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독교인들로서는 좀 안타깝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 사회 비주류를 차별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바마 때는 타 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홀리데이 연말 시즌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도 그 이제 뭐 백화점 우리 이런 데다 메리 크리스마스 걸어놓잖아요. 미국은 해피 홀리데이를 걸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선 때 나는 이제 PC함을 버리고 이 미국 땅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PC함이라는 게 되게 피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피곤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한테 막 열광을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신앙적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보수 위해서 뭐 이런 표도 그렇고. 저는 그거랑 별개로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게 PC 운동이? 그러니까 PC 운동 전체는 아니지만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해서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이제 과연 또 다른 폭력이 되는가, 언어적 폭력이 되는가,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배려를 뭐 이런 건 아닐까? 뭐 유대인들의 영향력 뭐 이런 그렇죠. 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백악관에서 트리 이제 점등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전통인데 대통령들의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인사를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역시 그 형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내가 1년 내내 굉장히 기다려온 날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마침내 미국과 세계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다. 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진짜. 근데 내가 진짜 200살까지 살 것 같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저 미국 땅에서 트럼프가 그걸 지지해준다는 게 되게 슬픈 현실이다.
네. 이거를 지지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메리 정신을 크리스마스가 찾아오자 뭐 이런. 그게 반갑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근데 그걸 왜 하필 트럼프야, 근데. 왜 그게 트럼프야? 하필 트럼프. 그래서 미국의 이제 뭐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는 오바마가 파괴해버린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트럼프가 고쳐놨다. 크리스마스를 박해하는 시도들을 물리쳤다. 이제 이런 그것도 반응들이라고 사실 해요. 되게 오바죠. 박해까지는 아니고 사실 배려 차원이긴 한데. 예.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용어를 제대로 그쵸? 사용하는 네, 거 난 뭐 이거 좀 약간 필요성은 중요하다고 있죠. 생각하는데 예, 필요성은 있죠. 조금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피 있죠. 홀리데이로.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한 게 꼭 크리스마스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PC 운동이라는 게 그쵸.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용어 순화하고 배려인데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성탄절 같은 경우는 그 기원이 명확하고 그 전통이 명확한데 이거를 이제 타 종교의 배려가 될까? 과연 그거를 옮긴다고?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휴일이 아니었었어야죠. 라는 어떤 생각?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종교의 어떤, 물론 이제 형평성 문제에서 그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에 관련된 휴일을 1년 중에 딱 그거, 기독교 관련 휴일만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른 부분으로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지. 그거를 이제 누가 봐도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시초가 딱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용어를 그거는 용어 순화가 아니라 조금은 오바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쩌면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오바라고 생각하는 쪽에는 이미 우리가 이제 기득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배려를 아예 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 뇌에 없는 거지. 근데 너무 익숙하게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쵸,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있죠. 게 이제 네. PC 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참 그게 어디 선까지 허용을 해줘야 되는지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어쨌든 계속 진행하시죠. 네. 연인과 가족의 날, 홀리데이로서의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잡담은 우리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쇼핑과 선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언어, 선물의 사회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살짝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자들이 뭐 부처님 오신 날 남자들한테 그러게. 우리 어디 분위기 좋은데 가자.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으슥한 산 가정 뭐 이런 연발 있는 산 네, 그런.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은 조용한 거지. 좋죠. 그리고 왜일까? 어른들이 너무 이미 그 문화를 장악해 버려서 등산복 입고. 또 있고 내가 보기에는 등산복. 네. 어떤 소비적인 소비 자본주의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나 아이콘이 많이 결합되어 있지 않아. 그 역사적으로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 아까 뭐 산타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변형을 하면서 전체 스토리텔링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야. 달콤한 거야. 그러다 연말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는 이제 얘기했다시피 연말에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이럴 때에 이런저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데 부처님 때는 봄이라 그런가? 그리고 나는 손잡고 좋아하는 사대주의. 그러니까 서양 문물에 대한 약간 동경.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TV에서 이제 한국 배우들이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다가오잖아요. 여기까지가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스킨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딥키스를 하는 건, 그러니까 나 이 생각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5살, 6살 때 생각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키스하는 건 되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인데 한국 사람은 키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나 어릴 때. 그러니까 유치하고 그러니까 뭔가 무드가 안 맞는 거지. 이건 에로다. 오케이. 그러니까 키스랑 동양인은 안 맞는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서양 문화에 대한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낯설음인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요런 걸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되게 적합한 날이 됐어요. 네. 어떻게 부부간에 선물 교환 하시나요? 예. 저는 산타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폐지론 줄 알았어. 그래서 선물 안 해요? 조용히 의미만 되새기면서.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념일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말고도 다른 기념일도 안 뭐 챙겨요? 결혼 기념일하고 생일 이외에는 네, 저는 매번 챙기기 너무 힘들어. 네,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될지 모르겠어. 우선 돈이 없습니다. 네. 어때요? 뭐 저도 그런데 사실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의미상으로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예수님의 생일인데 내가 그러니까 너에게 그치. 선물을 줘야 돼? 그거지. 왜 자기들끼리 주고받냐고. 근데 이게 예수님께 드려야지. 저도 고지식해가지고
사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주면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예수님 생일인데 왜 자꾸 그런 마음이 거기서만 강하게 발동하니까. 근데 일단은 이미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게 네.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고 이걸 없앤다라는 거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 돼서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아니면 이제 않아요. 없앨 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현상 속에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안에서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 선물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분석했는데 일단 크리스마스에 선물하는 것의 원형은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서 찾습니다. 그치. 아기 예수한테 이제 선물을 갖다. 그거 정확한 정보입니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아 맞아요. 세 네.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선물로 이제 세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는 네. 거죠. 공부 많이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위에 선임이 이제 제7일 안식교에 다니는 전도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막 읽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어떤 문장 텍스트를 하나 주고서 여기서 틀린 게 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였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왔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틀린 게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말입니다. 이거 봐라. 성경 한번 펴봐라 그러더니 그쵸. 성경에 그 텍스트를 딱 찾아보더니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얘기가 어딨냐. 그렇죠. 네. 선물이 3개지. 그렇죠. 다시 읽어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통 재수 없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 보통 재수 없는 게 그렇죠. 네. 3명이 아닌데 그냥 선물 3개니까 3개라고. 네, 뭐 추정컨대 그게 이제 동방박사가 이제 마귀라고 번역이 돼서 조로아스터교에서 이제 점성술하는 일종의 과학자이자 동시에 점성술사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움직이는 정도의 위치도 아닐 뿐더러 그 여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실존하는 인물들이었다면 아마 조금 규모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도 그 어떤 대규모 그리고 그들의 사절단 명성, 같이. 사절단처럼 대규모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존재를 인지를 하고 그들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였었던 것이고 선물이 3개일 뿐이지 아마 그 구성원들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추측하는 게 맞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뼈가 네. 그러니까 실제 걔네들 뼈인지는 모르지만 있지. 독일 성당에 있어요. 어디서 찾아? 뼈가 몇 개입니까? 뭐 손가락뼈 몇 개 뭐 이렇게 그게 두 있다고 군데 하는데. 나눠져 있다 그러더라고. 맞아. 자기네가 그 권위를 가지고 오려고 한 군데에서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손가락 뼈가 있어. 선물을 준 건 이 손이지 않겠어? 막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로마 교황을 위시로 해서 정치적 다툼이 있을 때 지네가 만들어낸 해프닝이라고 나는 뼈 너무 많아요. 네.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쇼핑의 6분의 1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루어진다는 이제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이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뭐 종교적인 날인데 이런 이제 상업화가 되고 장사꾼들의 큰 대목이 된 날이 슬프지 않냐, 이게 역설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분석할 때 이제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잖아요. 이미 이제 만연해 있고, 우린 여기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과 선물은 크리스마스의 축제의 일부다. 왜냐하면 마음을 확인하고 전달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오래된 도구가 선물이고, 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물질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선물로 비인간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물질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선물이 물질적인 걸 극복한다고? 오, 그러니까 재밌네. 선물을 주는 마음이 이미 그치. 물질화되고 삭막한 것들을 극복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선물이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우리가 선물을 살 때 뭐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고 되게 대량 생산된 그런 선물을 백화점에서 사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택을 떼고 포장을 하고 막 그거 다 카드를 점원이 써가지고 해주잖아요. 그래?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에 이미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그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거야. 그쵸. 그렇죠. 어쨌든 선물은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니까. 소비다. 아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뭐 선물이 남을 위한 것만은 아니야 또. 이 사회학자들이 분석할 때 목적이 없는 선물은 없다. 없대요. 그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그치. 그래서 뭐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성경 좀 봐야 되겠네. 처음 듣는 것 같은 말이라서. 진짜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뭐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선물의 목적, 맞아. 선물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날인데 크리스마스가 사랑을 표현할 길은 선물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충분한 이유 없이 선물을 주지 않으면 관계가 나빠지고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되게 선물이 유익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요. 계속 갖다 바쳐야 돼요. 아내한테도 그렇고 주변한테. 아까 폐지라면서. 아니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드려야 될 분들한테 드려야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함이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흔하고 오래된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임보로 카드는 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아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를 써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더라고. 나는 이번에만 백지수표 이런 거 아니야? 난 그런 걸 원해. 그럼 둘 다인가? 써서 달라고. 돈으로 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기입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데 갑자기 막 소름이 막 돋는데. 아니 우리 남편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카드를 만들어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줘요. 그리고 이제 만들지 못한 날은 이제 신용카드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야 이러고 주고 가요. 근데 어디다 써요? 이제 백화점을 가요. 와.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대본에 써온 거 아니에요? 자팍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남편 자랑하려고 상업적인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 이거는 이제 18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헨리 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런던 만국 박람회 들어보셨죠? 네. 영국 만국 박람회를 이제 기획하고 실현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연계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물 고르고 편지 쓰고 이러는 게 힘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화가 존 호슬리에게 이제 그림이 인쇄된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가 존 호슬리가 석판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준비한 이제 그림 첫 번째 거 이게 이제 최초의 크리스마스 상업적인 카드예요. 이거를 팟빵에다가 올릴 수 있을걸요? 맞아요. 네, 이미지 올리는 데 있죠. 네. 그런데 그냥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파티하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메리 크리스마스 and a 해피 뉴 이어 투 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카드에 다 이 문구 써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석판으로 찍어서 런던에서 이제 1000장 정도를 팔았대요. 이게 상업적인 카드의 출발이고 이 카드 이제 보시면 어린 아이가 와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역시 선진국이네. 네. 근데 이게 뭐 당시에 이제 뭐 음용할 물이 없어서 와인을 희석해서 마셨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논란을 일으켰대요. 애한테 와인을 줘서 그런 것 때문에.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잘 보시면 그 중앙에 가족들 화기애애한 그림 양옆으로 어떻게 보이시나요? 가난한 이웃?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크리스마스, 1800년대의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그림이 이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치, 앞에는 가족이 있고 또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 뭐 이런. 그렇지. 그리고 메시지가. 애들한테 와인을 주고 파티하는 거, 술 마시고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1850년도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뭐 피지의 자파상이라는 상점에서 광고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림을 준비했어요. 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써 있고 가족들이 모여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카드에도 와인 마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슈가 있어요. 뭘까요? 글쎄, 난 못 찾겠는데. 흑인? 맞아요. 흑인 노예가 크리스마스 식탁을 차리고 있어요. 요런 이제 시대상이 이 카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가운데에서는 되게 화목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를 이야기를 즐기고 있고 뒤에서는 조그만하게 흑인 노예가 상을 차리고 있다. 맞아요.
오케이. 요즘은 이제 종이 카드는 잘 안 쓰죠. 크리스마스 카드. 쓰죠? 카드로 쓰지 않아요? 많이 쓰죠. 써요? 1년에 한 번 정도 요 시즌 때 크리스마스 카드. 직접 카드 쓰세요? 네. 아니요, 뭐 작년에 한 번 해봤는데 올해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렇구나.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근데 단체 너무 카톡. 성의 없어 보여가지고 안 하려면 모를까 하려면 좀 의미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안 하면 안 하지. 그거 단체로 보내는 건 별로 단체 톡 같은 경우라든지 그 카카오톡에서 제공해 준 거 어디서 나온 거 받으면 뭐야 그냥 흘려보내게 되더라고. 차라리 서너 줄이라도 본인의 마음이 담긴 문장이면 이 사람이 그쵸.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뭐 왜 그림으로 완성돼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어디서 막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답장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제 뭐 또 심리학자들이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읽어낸 뭐 사람들의 심리 뭐 이런 거를 정리한 게 있는데 이게 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쪽은 카드를 보내고 다른 쪽은 보내지 않는 경우 이제 보통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카드를 받았지만 그에게 답장을 쓸 시간이 없거나 쓰는 것이 귀찮다면 그는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고 그 핸드메이드 카드에는 되게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이렇게 손수 만들 수 있다라거나 뭐 나의 예술적 재능을 봐라 라거나 뭐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봐라. 뭐 요런 자부심 같은 게 이제 그 카드에 들어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뭐 재생지에 인쇄된 환경 친화적 카드는 보내는 사람의 환경 의식을 보여줄 뿐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는 일말의 죄책감을 준다. 뭔지 알겠죠? 이거 갱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되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의식이 이제 그 카드에 들어 있는데. 그래? 근데 난 그냥 그 갱지라고 뭐라고 하죠? 그 재생종이 난 그거 되게 좋아해. 그 느낌. 그 누런색. 그게 나는 그냥 단순히 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집은 휴지도 흰색 안 쓰고 그거 써요. 황토색까지. 황토색 휴지가 있어. 그 가격 그래요? 되게 저렴하고. 난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또 나로 하여금 그 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거구나. 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시장 갈 때 에코백 들고 간다거나 뭐 이제 뭐 사람들 만났을 때 텀블러 들고 다닌다거나 근데 이게 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무의식 중에 뭐 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뭐 있다고 읽어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사진 카드를 보내는 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연말 연시에 근데 그 카드를 보낼 때 거기다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거를 붙여서 보낸대요. 근데 이제 저도 일본 어떤 여자가 글을 쓴 걸 봤는데 독신이고 아기도 없는 여자가 연말 연시 카드 그렇게 보내는 거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책을 쓴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이런 심리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카드를 보내는 사람의 심리 안에 새 집이나 새 차, 뭐 새로 태어난 아기 뭐 이런 것들은 좀 자랑하고 그러니까 SNS에서 자랑하는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이런 심리들이 있다. 뭐 재밌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적당히 자기 노출하면서 그렇죠. 그 심리가 없을 수 없죠. 그걸 받는 사람이 잘 해석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또 너무 고가워할 필요 없다고 봐. 아니 이거는 그냥 재밌게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카드를 나한테 보내줬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럼 뭐 그냥 좋게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약간 뭐 아까 우울증 얘기 잠깐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예민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박탈감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주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선물과 관련된 걸 준비한 거는 뭐 별로 개연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고전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역시 오헨리의 크리스마스의 선물. 오헨리는 아시나요? 알죠. 들어본 것 같아요. 다 알 거예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도 마지막 입새. 마지막 입새를 쓴 소설가예요. 마지막 승부락을 마지막 입새. 오헨리가요? 오헨리. 마지막 입새 쓴 사람이잖아, 오헨리.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오시잖아요. 네.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단편도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알죠. 여자는 이제 머리 자르고. 맞아요. 머리 자르고 남자는 시계를 머리카락. 이 내용 다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서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쓸 수가 없다. 이거 되게 이제 따뜻한 내용으로 많이들 이제 듣고 어릴 때 되게 명작 동화 이런 것들로 봤잖아요. 근데 고전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다 읽었다고 생각해. 그렇죠. 어릴 때 다 이렇게 짧은 동화로 다 접해가지고. 근데 실제 그 이제 원문 그 완역본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를 조금 소개해주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네, 읽어주시죠. 네. 그럴까? 그러면 손잡그가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수 없어서 약간 슬퍼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용 동화가 아니라 그 원작 완역본 중에 하나를 발췌해서 맞아요. 지금 이거 제가 읽은 한번 겁니까? 읽어주세요. 1달러 87센트 그게 다였다. 그 중에서도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 이 동전들은 식료품점과 채소가게, 정육점에서 가게 주인들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 매번 한두 푼씩 아껴 모은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토록 빡빡하게 흥정하는 그녀의 인색함을 말없이 비난하는 눈초리에 두 뺨이 벌게지곤 했다. 델라는 3번이나 세어보았다. 1달러 87센트.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였다. 넓고 작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엉엉거리며 우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델라는 그렇게 했다. 이런 모습에서 결국 인생이란 흐느낌과 훌쩍임, 미소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훌쩍일 때가 가장 많다는 교훈적인 생각을 문득 떠올리게 된다. 근데 나 이런 거 싫어. 궁상마저. 뭐 이렇게 3번 세봐 1달러 87센트밖에 없는데. 그럼 안 주면 되잖아. 선물을.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 그 원작 분위기는 조금 우울하고 약간 냉소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그래요?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훌쩍일 때가 가장 많대잖아, 인생이. 그렇죠. 나가서 노동을 해야지. 일을 해서, 알바를 해서. 그쵸. 진짜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을 사고 싶은데 돈을 세어보니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내가 우는 거죠. 맞아요. 남편은 뭐 하고 있었지? 남편은 이제 무능하겠지. 남편은 무능부야.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젊은 부부예요. 남편의 나이가 22살이라고 나와요.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어린 놈이 이 자식 이게 책임감 없이. 그러니까. 되게 어린 부부고 이 집의 수입은 주급이 20달러래요. 그러니까 소설에 나오는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이니까 주급이 지금의 한 30만 원 정도가 아니까 한 달 뭐 120만 원 막 이렇게 버는 가정이라면 이제 주급이 이제 3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아내가 머리카락을 팔잖아요. 그리고 받은 돈이 20달러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 1달러 87센트 합쳐가지고 이제 남편의 시계줄 21달러짜리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상해? 정신 없는 여자야.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도 아니고 시계 줄을 사냐고. 그러니까 왜냐면 왠지 몰라요 이거? 그 시계 그게 무슨 아버지 유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집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시계인데 그 시계 줄이 가죽이라서 다 해져서 이 남자가 되게 부끄럽게 이 시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왜 부끄러워해? 그럼 그 남편은 시계 팔고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또 의문이었던 게 시계를 팔아서 남편이 사갖고 온 선물이 머리빗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여자라면 이 새끼가 머리빗을 사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원작에 보면은 이 머리빗이 어떤 머리빗이냐면 델라가 브로드웨이 어느 가게 진열장에서 항상 이렇게 흠모하면서 보았던 머리, 그러니까 핀 같은 빗인 거예요. 머리에다 이렇게 꼽는. 그래서 그리고 이 머리핀이 진짜 거북이 등딱지로 만들었고 가장자리에 보석이 이렇게 박혔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맨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동경했던 이 물건인 거죠. 이 22살 어린 남자가 그 크리스마스 카드 얘기 아까 했지만 그 크리스마스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 1당 가격이었대요. 오.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장을 그렇게 비싸. 사려면 근데 비쌌겠다. 그렇게 그치. 석판으로 찍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그 갑오로 내려온 시계를 팔아도 짜증난다. 하여튼 그 여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상에 크리스마스는 소비적으로 자본주의가 막 떴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치. 그것도 있지만 사랑으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원문을 읽고 다 같이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파보니까 그러니까. 따뜻함이 원문에 읽었을 때 따뜻함이 약간 지금 전 희석됐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폐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어쨌든 우리 처음에 선물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이 짧은 단편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이제 뭐 선물에 대한 의미와 좀 연결이 돼요. 요것도 조금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거 같아요. 선물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할 때 하는 것과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아예 세팅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나 분에 넘치는 선물 왜 주냐고. 이렇게 됐으면 만약에 1센트 동전 있으면 그거를 왜 군대에서 이제 깎아서 반지로 만들어서 준다든지. 동전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왜 옛날에 군인들이 하잖아. 긁었잖아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에 넘치는 걸 줘야지. 이게 마음 아프네요. 뭐 아무튼 저자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김사부가 읽어주세요. 멋지게 낭독을 해주세요. 김남독 아닌 거야. 발음 안 목소리 된다. 튜닝 좀. 동방박사 세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경이로울 만큼 현명한 사람들이어서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선물을 가져왔다.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풍습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의 선물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현명한 것이었다. 어쩌면 선물이 겹칠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는 특권까지 포함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변변찮은 솜씨로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 바보 같은 어린 부부가 집안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서로를 위해 가장 현명하지 못하게 희생해버린 특별할 것도 없는 이야기를 시시콜콜 들려주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는 선물을 건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또 선물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현명하다. 그 어디에서라도 그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동방박사이다. 네. 아, 좋네요.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깨알같이 교양을 쌓아보고자 고전을 읽어봤는데 괜찮지 않아요? 네. 이 정도로 이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줄 전혀 몰랐어요. 그치. 하긴 뭐 마지막 입세 쓴 사람이니까. 네, 이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늘 평소에도 어떤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나를 소외하고 밀어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너무 부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소외돼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어떤 쓸쓸함 같은 게 너무 많죠. 좀 보여서 너무 많죠. 크리스마스를 폐지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웃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크리스마스 연관 검색어로는 이런 게 있어요. 봉사활동, 연탄, 구세군. 그치, 많이 하지.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기관에 크리스마스 때 봉사활동 하겠다는 문의가 되게 많대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이 약간 전시적으로 그 봉사활동 하고서 사진 찍고 그쵸. 기사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탄 이렇게 묻히고. 네, 그래. 근데 굳이 이거를 이제 막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보자 이러면 이제 뭐 예수님의 정신, 그렇죠. 이제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자 이제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됐을 텐데 그리고 또 최초의 크리스마스 그 카드를 봐도 이웃과 나누는 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었잖아요. 네네. 그 양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임부로 얘기해 주신 양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뜻밖의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기념으로 양말을 걸어놨는데 이게 점점 이제 퍼져 나가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어떤 기적 같은 거를 그쵸.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양말을 걸어놓고 이제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양말에다 뭘 넣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풍습이 된 거예요. 연말연시 우울증에 대한 것도 준비를 했는데 이건 뭐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심리학회 APA가 연말연시에 우울한 사람들에 대한 증상을 홀리데이 블루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 단어가 정식 심리학 용어로 채택이 됐는데 실제로 연말연시에 뭐 자살률도 조금 올라가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우울감,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연시가 이제 그런 때잖아요. 술자리 되게 많고 돈 되게 많이 써야 되고 또 막 인사이동을 마치고서 이제 약간 엿먹은 사람들은 이제 뭐 좀 괴로워하고 또 이제 뭐 이런 때잖아요. 그리고 남들 되게 연말연시 막 여행 가고 되게 행복하게 보내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이제 이런 날인데 홀리데이 블루스가 이제 있다. 요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장
진하게 다가오는 어떤 이미지가 뭐냐면 구세군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 구세군 준비하면서 조금 새롭게 알게 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구세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딸랑. 자선 냄비. 그렇죠. 명동에 가면 거기 직제가 좀 독특하다라는 거. 네. 맞아. 군이 진짜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막 되게 와닿는데, 일단 구세군은 기독교의 한 교파예요. 자선단체가 아니고. 기독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종파. 통합 측 같이 뭐 예장 통합, 맞아요. 뭐 침례교 맞아요. 이렇게 교단 중에 하나라는 구세군이 거죠. 그런 거에 하나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걸요? 그렇지. 구세군이 저는 진짜 이게 군대인 줄 몰랐어요. 이 구세군의 군자가 군대 군자인지 몰랐어요. 살베이션 아미더라고요. 네. 응? 경례하고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구세군 이거 그 자선냄비 앞에 약간 제복을 입고 서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군인, 복장이에요. 네, 군인 복장이. 복장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역자는 사관이라고 이야기하고, 평신도는 병사라고 하고, 군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초반에는 남녀 다 할 것 없이 군복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군대 뭐 이런 걸 상징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관, 그러니까 구세군 목사는 반드시 이제 구세군 사관학교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구세군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훈련과 교육을 받는데 등록금은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원하면 이제 자녀와 부부가 다 함께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재학생의 20%를 해외 구세군 사관학교로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비, 생활비, 자녀 양육비 모두를 이제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세군 자선 냄비가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걸로 이제 했는데 189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자선 냄비가. 그러니까 약간 우리 세월호 사건처럼 이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이제 해안에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 죽고 이제 이런 건 아닌데 되게 1000여 명이 넘는 이제 난민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지역 구세군 사관이 이제 커다란 쇠솥을 이제 들고 거리로 들고 나와서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이제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기금을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니까. 기금을 이제 모은 게 자선 냄비의 이제 시초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구세군 이렇게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가짜 자선 냄비랑 구분해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진짜 구세군 자선 냄비는 일단 그 서 있는 사람 분들이 제복을 입고 종을 들고 있고요. 그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산타 옷 입고 이제 서 있거든요. 종을 들고. 그거는 가짜. 그건 가짜. 구세군이 아니래요. 산타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야, 이거 그렇대요. 중요한 거네. 그렇죠. 그리고 구세군 냄비 위에는 구세군 자선 냄비 본부 확인증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너무 가짜가 많고 또 이제 기금을 이제 모아서 이제 뭐 횡령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좀 뭐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막 4,000원 들어오고 뭐 이렇다고 해요. 진짜 이거 이런 거 하는 인간들은 진짜 지옥에 가야 돼. 지옥에. 진짜 귓방맹이 한 대씩 날려버려야 진짜. 세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이미지들. 그래서 이제 검색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교회 행사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연극, 크리스마스 워십 아직도 합니다. 뭐 없어졌지만 새벽송, 캐롤, 칸타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새벽송 왜 없어졌어요? 이제 뭐 시끄럽다고 이제 민원 들어왔겠죠. 그렇겠지. 민원 때문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사라져 있어 그럴까요? 그 다음날 예배에 지장된다고. 그게 궁금하더라고. 아 진짜? 네. 그런 건 복합적이라고 생각해. 둘 다. 연동돼서. 그렇지. 네. 민원이 어쨌든 들어왔겠지. 그쵸. 이게 명분이 되는 거지. 뭐, 야, 그럼 피곤한데, 뭐, 굳이 그치, 이것까지 그치. 해야 돼?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이제 행사를 교회에서 계속 어떤 거의 모든 교회가 이제 문화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발표회 이런 거 하죠. 과연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옳은가? 나는 청년 때는 이거 귀찮다, 버겁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의미도 없는데 그냥 형식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고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런 거 하는 거 참 재밌었어. 이런 거 왜 계속 안 하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 새벽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거 좀 지속하면 더 좋겠는데 이게 아까 그 서 과장이 얘기했던 크리스마스에 대한 향수 뭐 이런 거랑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겠지. 나는 뭐 지속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근데 크리스마스 폐지론자시다. 지금 그래,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야 이 이분 마음속에. 지금 그치. 네.
폐지해야 돼요. 폐지해야 돼.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옛날에는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그 이름을 문학의 밤이라고 붙였잖아요. 기억나죠? 그렇죠. 문학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깥 세상보다 교회 문화가 더 앞서갔던 거예요. 더 재밌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이것도 약간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냥 모두가 별로 재미없어 하고요. 그러니까 새벽성도 모두가 마찬가지. 다 피곤해요. 맞아, 근데 맞아. 그냥 매년 해야 되는 행사인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뭐 교역자 이제 섬기시는 분들도 사실 매년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디렉터가 돼가지고 뭐 연극 한번 뭐 연극 그러니까 제작자도 네이버에 아닌데. 이거 겁나게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연극 막 시즌이 이런 거. 되면은 그 교역자들 같이 이제 막 전도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단체 카톡방에 야 니네 뭐냐? 지난번에 연극 뭐 했냐? 거기서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거든요. 그쵸. 또 그리고 그게 사실 뭐 그 정도의 퀄리티를 기대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고 기대가 없는데 그쵸. 무슨 재밌는 게 나올 거고 이게 뭐 급급하니 근데 행사 이게 채우기. 옛날엔 재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옛날에는 볼 게 없으니까 발전을 못한 거지. 맞아. 근데 20년 전, 30년 전 모델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부분에서는 개혁을 외치면서 짚고 가면서 이거는 그냥 그 시즌만 되면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는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예수님 생일 재롱잔치가 아니잖아요. 약간 그거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재롱잔치를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근데 나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너무 교회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언제 이 생각이 약간은 바뀌었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애기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걸 보면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웃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거 녹화해가지고 매년 틀어드리면 그러니까. 영상 예배도 하는데 뭐. 영화부를 섬기라고 하시면 그것도 괜찮겠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 넘어가시죠. 예. 네. 두 번째 연관 검색어 이제 분류는 이제 기타인데 뭐 이런 거예요. 산타클로스, 루돌프, 나홀로 집에 그리고 나홀로 이제 나홀로 집에. 트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과 관련된 검색어들이에요. 베들레헴, 동방박사, 별, 말구유, 동정녀 마리아 뭐 이런 것들. 요새 크리스마스에서 텔레비에서 영화 하나? 나홀로 집엔 작년에도 했던 것 진짜? 같아요. 지금까지 해? 기억하는 거 보니까 본 것 같은데. 와, 그렇구나. 와. 나홀로 집이 정말 최고죠. 맥컬리 컬킨 나이 되게 많을 텐데 이제. 되게 많죠. 20대 그리고 되게 슬픈 사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흑역사. 항상 아파. 나 항상 아파. 너무 속상해. 마음 아파. 저는 이제 솔직히 이거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두루두루 다 살펴봤는데 어떤 건 좀 재미가 없고 어떤 건 좀 뻔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 이것도 연관성 없이 제가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것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크리스마스 실? 그렇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단체로 구매했었잖아요. 요거 이제 잠깐 짚고만 갈게요. 네.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결핵이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이게 덴마크에서 시작한 건데, 이제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핵이 대유행을 했고, 그때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의 우체국장이었던 아이날 홀벨이 당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결핵으로 죽어가니까 이게 속상해서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장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편물 쌓이는 거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표 붙이면서 실 하나를 붙이면 그 돈을 모아서 결핵 환자들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국왕이 이제 적극 지원을 나서서 이제 덴마크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성공을 해요. 그러고 보면 저희 듣다 보니까 마케팅의 귀재들 3명을 알게 되었네요. 구세군 윌리엄 부스하고 그분하고 카드 만드신 분하고 실 만든 사람하고 네, 오늘 실. 근데 조금 슬픈 건 일반인들이 아니야. 막 국왕이 좀 힘을 써주고 또 막 되게 뭐 잘 나가는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 뭐 이게 좀 한계인가? 동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필리핀이 실을 처음으로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일본에서는 1925년 12월에 처음에는 자연요양사라는 민간 잡지사가 처음으로 발행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결핵 예방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 있던 셔우드 홀 선교사 유명하죠. 네. 가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대한결핵협회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진짜 2시간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 게 정말 많아. 볼 게 많다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대한결핵협회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배꼽 잡고. 그러니까 뭐가 재밌었냐면 그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 그러니까 1932년도 실부터 지금까지의 그 실의 역사를 이제 이미지랑 그 당시 숨겨진 에피소드 그리고 그때 그 시절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 있었나 이걸 되게 자세하게 거기다 써놨어요. 이거를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실래요? 사진? 네. 그러니까 우표처럼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실은 1932년도에 만든 거고 남대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맞아요.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고 위에 복원. 이제 영어가 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엑스마스. and New Year greeting 이렇게 써 있고 good health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북선을 쓰고 싶어 했는데 이제 거북선이 이제 일본을 물리친 배잖아요. 그러니까 일대가 일제 치하였으니까 거북선을 쓰지 못하고 남대문을 썼다고 해요. 이때 실 모금액이 당시 화폐로 850원이었대요. 850원이면 대략 한 42,500명이 그 결핵 샀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 구매한 사람이 42,500명이 이걸 구매했다고. 와. 뭐 왕이 뭐 한 100장 사주고 그랬겠죠. 뭐. 그래도 42,500장. 그때 왕 그 당시에 또. 그 두 번째 실은 1933년도 캐롤 부르는 소년소녀. 그림 보고 계시죠? 네. 네, 이거는 이제 한복을 입은 남자의 여자의 어린애들이 2명이서 이제 책을 붙잡고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림인데 뒤에는 이제 눈이 쌓여 있고 근데 되게 재밌는 점이 퍼즐로 돼 있어요. 1933년도에 만들었다고 치고는 야,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할 정도로 고퀄인데요. 고퀄이야 되게 고퀄. 그러니까 나는 요즘 이제 실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아가 봤더니 실만 파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여러 가지 팔더라고요. 그 컬러링 할 수 있는 엽서도 팔고 뭐 퍼즐도 팔고 전자파 차단 스티커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데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 좋다 했는데 보니까 1933년도에 이미 이 퍼즐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짜증이 났던 게 이 크리스마스 편 준비하면서 이제 2권의 책을 기준으로 발제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도 몰랐던 크리스마스의 과학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가 산림 지식총서 크리스마스 편인데 이 산림 지식총서가 사실 뭐 시공 디스커버리만큼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도 있는 시리즈잖아요. 네. 근데 진짜 틀린 정보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건데 이 책에는 1933년 한복 입은 자매와 소나무가 그려진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발행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매가 아닌데. 일단은 자매도 아니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고 최초의 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객관적인 자료. 정보. 전화. 이게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야. 보지 마세요 하세요. 이거 시리즈. 네, 책한 권 다. 아니 그런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약간 짜증 나더라고요. 아무튼 캐롤 부르는 소년소녀입니다. 뭐 재밌는 게 되게 많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되게 좋은 건 뭐냐면 1954년도 실부터는 구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1945년산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앞에 것들은 다 품절 표시된 걸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앞에 것들은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빈티지하게 두고 다음부터는 재발행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계속 영원히? 뭐 그렇겠죠. 재발행으로 뭐 그럴 수도 이런 게 나왔다. 54년도 걸 지금까지 팔지는 않겠죠. 근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잡다한 이미지. 이제 마지막은 캐롤을 준비했는데 캐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캐롤.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캐롤은? 언제부터? 13, 14세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 말에서 온 말이래요. 근데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까롤. 이제 않겠어? 까롤. 까롤. 이게 뭐냐면 중세 프랑스에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둥근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추는 그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처럼. 강강술래. 손잡고서 이렇게 도는 거죠. 단호해 하듯이. 그러니까 춤을 추기 위해서 붙여진 그런 음악 있잖아요. 경쾌한 음악. 이런 것들을 캐롤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저기 춤추기 위해서 군무? EDM? 아니. 우리 교회에서 뭐 어디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율동?
워십? 남녀 막 이렇게 손잡고 포커 댄스? 그치. 근데 그 크리스마스 때 포커 댄스 많이 하잖아. 그 짝 어렸을 이렇게 때. 번갈아 가면서. 그때 어떻게 남자 좋은데. 여자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당연하죠. 막 수작 부리고. 꼭 해야 됩니다. 출연회 때 꼭 해야 됩니다. 포커 댄스는. 아무튼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에만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활절 캐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고난절 캐롤. 그러니까 모든 교회력의 절기에다가 이제 캐롤이 다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떤 여기 거요? 썼는데 그 노엘 의미. 노엘 의미. 저도 그거 몰랐는데 지금 노엘 보고 이거 할 알았어요. 때 노엘. 네. 생일을 뜻하는 라틴어래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노엘이 알았어요. 생일이라고? 나탈리스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뭐 탄생, 성탄절, 기쁨의 외침 뭐 이런 의미를 그리고 이제 아까 인브로도 얘기했지만 영국 청교도들이 크리스마스를 부정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롤 이런 것도 다 이제 금지되다가 이제 뭐 복원 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랬던 역사가 있고요. 제일 캐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한테 익히 알려진 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이제 1818년에 만들어진 거고, 이제 제일 이제 사랑받고 유명한 이제 캐롤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일화가 있냐면 아실 거예요 아마.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연합군이랑 독일군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병사가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들 이제 한 명, 두 명 따라 부르다가 이제 약간 울음바다, 감동의 도가니 이제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싸우지 말자. 하루만 휴전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다들 이제 참호에서 뛰어나와서 부둥켜 안고 울고 크리스마스 축하하고 기록에 있어요. 기록에 있대요. 밤새 이제 공을 찼대요. 축구를 했다고요? 축구를 군대에서 했대요. 축구한 얘기네.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제 뭐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데 영화나 뭐 영화 있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검색해 보면 그 나와요. 네. 그 실제로 이제 독일군이 영국군을 3대2로 이겼다. 이런 기록이 있고. 진짜? 근데 이게 끝까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카더라 기록이 되게 많아서 저도 이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걸 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교들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냅둬도 되냐 뭐 이런. 다음날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쪽 군사들이 이제 나중에 군사 재판을 받았대요. 근데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이제 정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실베스타 스탈론이 주연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 같아요. 그래요. 거기서도 군사 재판을 받아요? 그 아름답게 끝나죠. 네. 해피엔딩이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심파적이잖아. 막 그치. 떨다가 막 갑자기 휘파람으로 막 고요한 밤 막 그때 여기서 2명 3명 늘어나면서 막 울고. 근데 막상 크리스마스 때에 그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그 대지 위에서 전쟁을 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쵸. 또 가족 보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해요. 네. 여기까지 잡다한 것들 준비해봤습니다. 아, 서 과장님 진짜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장난 아니에요. 논문이에요, 논문. 마지막으로 어쨌든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마디씩 오늘 방송을 하면서 드는 생각들 정리하는 멘트를 한 마디씩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저는 뭐 따로 좀 고민을 해봤던 게 성탄을 과연 어떻게 지키는 게 좋겠는가, 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지키는 게 좋겠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성육신의 의미를, 그러니까 모이는 데 집중하지 말고 좀 흩어지고 베푸는 데 좀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들과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누락하는 게 사실은 성찬식이라는 게 원래는 예전에 매주 그리고 매 예배 때 그게 성찬이라는 게 늘 병행되는데 지금 굉장히 약하게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성찬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난만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인데,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굉장히 약하잖아요. 없잖아요. 사실 그거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일생을 되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예전의 회복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의미 부여가 되고, 아니면 그냥 뭐 놀다 끝내고 뭐. 해제해야 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서 과장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게 보내자. 뭐가 오지? 주어진 상황이 돈이 없어요. 3번 샜는데 $1.80. 1달러 80센트.
예, 김사부. 저는 뭐 제일 이상적인 거는 뭐 예전에 많이 했던 말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 매일 크리스마스다. 뭐 그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되게 이상적인 얘기고 사실 뭐 크리스마스 하루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뭐 되짚어보고 아까 손자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떤 형식으로 모이는 거가 아니라 더 이상 좀 다른 부분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일어나고 되게 그냥 일상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들뜨지 않으면서도 충실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답은 없는데. 네, 그렇군요. 저도 지금 비슷한데 어쨌든 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고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좀 대화와 논의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그쵸.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과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에 귀결해서 이제 폐지한다. 폐지.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긴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방송 중에 이제 마지막 방송, 뭐 어차피 세 번째지만 예, 연말이라서 이제 한 해를 보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는 뜻에서 연말정산하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